상체 근육 중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나 삼두라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어깨, 즉 삼각근이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포알 같은 어깨는 시각적으로 체격과 체형이 가늠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옷발을 잘 받기 위해선 반드시 키워줘야 할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깨를 어떻게 단련하는 게 효과적인지 근육 활성도 측면에서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또한 근비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육 활성도 외에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지까지도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 활성도는 특정 운동 중에 해당 근육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며 보통 전기 근육 자극, 즉 EMG 측정을 통해 평가돼요. 높은 활성도는 동일한 부하를 주었을 때 해당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육이 높은 활성도로 작용할 때 해당 근육 섬유에 더 많은 자극이 가해져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근육 활성도가 높은 운동이 동일한 강도의 다른 운동을 했을 때보다 근비대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깨 근육인 삼각근은 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전면 삼각근 이렇게 세 부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후면 삼각근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후면 삼각근은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의 근육 활성도가 무려 94%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벤트 오버 바벨 레이즈라는 운동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운동인데요. 언더그립과 오버그립 모두에서 94%에 가까운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어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자극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상체 각도와 바닥이 평행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그 다음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팔이 몸통과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바벨을 들어줘야 해요. 주의해야 할 점은 허리가 과하게 굽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바벨 레이즈를 하는 대신 덤벨로 인클라인 벤치에서 레이즈를 수행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높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측면 삼각근입니다. 측면 삼각근은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미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측면 삼각근뿐만 아니라 전면과 후면 삼각근까지 고루 자극을 주기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흔히 사레레라고도 불리는 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팔을 어느 정도의 각도로 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팔을 30도 각도로 수행할 경우에 근활성도가 19.9%로 수평으로 할 때보다 높은 근활성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사레레를 덤벨로 실시할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자극이 동작 상단에만 집중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덤벨 대신 케이블을 사용하여 레이즈를 할 경우 동작 내내 자극을 균등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근육 활성도 측면에서도 덤벨로 수행했을 때보다 무려 2배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케이블로 할 때에도 덤벨과 마찬가지로 팔을 수평으로 드는 것보다 30도 각도로 수행하는 경우의 활성도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영상 초반에 근비대에 있어서 근육 활성도 외에 신경 써야 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하량입니다. 고립 운동은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중량이 복합 운동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고립 운동에서의 운동 강도가 복합 운동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중량의 복합 다관절 운동이 고립 운동 대비 근활성도가 낮을지언정 고강도의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비대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립 운동의 높은 근육 활성도라는 장점과 복합 운동에 고부하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면 삼각근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고립 운동을 마저 소개해드리고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 삼각근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인 덤벨 프론트 레이즈는 그립의 차이에 따라 근육의 활성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 그립 대비 언더그립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었는데요. 51.5%의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었고, 팔을 완전히 펴지 않고 팔꿈치를 살짝 굽히고 수행했을 경우 활성도가
67.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뉴트럴 그립에서는 49.1%의 활성도를, 그리고 오버그립에서는 32.4%의 근육 활성도를 보여주었어요. 전면 삼각근은 측면이나 후면에 비해 가동 범위가 넓으므로 이마 정도의 높이까지 손을 높이 올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들어 올릴 때 천천히 올려주고 내릴 때는 올릴 때보다 더 천천히 내려줘야 돼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내릴 때 팔을 수직으로 완전히 늘어뜨리지 않아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의 핵심 원리인 선피로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피로법은 고립 운동을 먼저 실시해 표적 근육을 피로하게 만든 후 복합 운동을 이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특정 근육의 발달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특히 어깨 운동에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근육 활성도가 높은 운동들로 삼각근의 고립 운동을 해주어 근육 활성도를 먼저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깨 및 상체 전반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해서 고중량을 칠 수 있는 프레스 운동을 이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립 운동의 높은 근육 활성도와 복합 운동의 고중량, 즉 큰 부하량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에 선피로법은 근비 내에 굉장히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고립 운동들 다음으로 해줘야 될 운동은 복합 운동인 밀리터리 프레스입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의 경우 고립 운동보다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복합 운동인 프레스 운동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 밀리터리 프레스는 어깨 근육인 삼각근을 포함하여 승모근, 삼두근, 대흉근 등의 상체 전반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먼저 바벨을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은 그립으로 잡아서 윗가슴 정도 높이에 둡니다. 그 다음에 턱을 살짝 당겨준 뒤 바벨의 궤적을 최대한 수직으로 하여 바벨을 밀어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견갑골을 하강하거나 고정하게 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견갑을 풀고 팔이 올라갈 때 팔과 함께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 올라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상체가 뒤로 지나치게 기울 경우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면서 운동하신다면 분명 대포알 같은 어깨를 얻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막상 일과 전후에는 피곤에 쩔어서 실제로 운동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막상 일이나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침대에 뻗어서 게을러지기 쉬운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피곤하고 귀찮을 때에도 운동 습관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에 추천 카드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참고하시면 운동 실천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은 단지 재미와 자극만을 쫓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더 전진하려는 분들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운동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